은하철도 999 같은 경우는 특히 극장판이라는 게 중요한데, 뭐 TV판은 78년도에서부터 81년도에 나왔는데, 극장판 같은 경우는 79년도와 81년도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극장판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거든요. TV판보다도 더 큰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본의 극장 흥행 순위를 보게 되면은 애니메이션이 다 뭐 정상을 차지하고 있죠. 지금은 귀멸의 칼날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당시 같은 경우는 전혀 애니메이션이 명작들을 많이 만들었지만 상업적인 성공을 그렇게 거두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깬 게 바로 이 극장판 은하철도 999입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 애니메이션이 극장판 영화에 상위권에 항상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것을 만들게 된 원동력이 뭐였냐 하면은, 물론 가족들이 다 같이 보는 것도 있었겠지만 애니메이션 팬덤이 내돈내산 티켓을 사가지고 보는 거죠. 이게 물론 어린이들도 봤겠지만 TV와 극장판의 차이는, TV 같은 경우는 그냥 키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뭐 진입장벽도 낮고, 그리고 굉장히 보편적인 국민적인 오락이 될 수 있는 건데, 극장판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뭐 내가 의지를 갖고 시간을 갖고 돈을 갖고 봐야지만 흥행이 되는 게 바로 극장판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79년도라는 시기 자체가 이미 뭐 우주적 야마토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70년대 후반에 가게 되면은 오타쿠 애니메이션 팬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냥 어린이들이나 보는 컨텐츠가 아니라 굉장히 허무맹랑하지만 내가 엄청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취미, 그리고 나의 마법 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허구의 특징이거든요. 그 시대가 말하는 허구의 특징인 건데, 아름다운 판타지였죠. 그래서 그런 시대에 부응해서 오타쿠들이 등장을 하게 됐고, 그 오타쿠들이 많이 등장하는 가운데 극장판 은하철도 999가 대성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극장판 은하철도 999의 대성공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극장판의 영화계에 엄청난 변형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철학 아톰은 초콜릿이 스폰서고, 초콜릿이 어떻게 보면은 아톰을 먹여 살리는 그런 그 상품이었다고 한다면은, 극장판 은하철도 999의 대표 상품 같은 경우는 팜플렛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팜플렛 같은 게 100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하거든요. 이 팜플렛 같은 경우는 의식주가 아니죠. 먹고 사는 문제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종이 쪼가리 뭐 포스터에 불과한 건데, 근데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찾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서면서 그 팜플렛이 100만 부 이상 팔리게 되고, 관련 서적들 뭐 그런 것들이 굿즈라고 하더라도 종류가 아톰과 다른 굿즈들이 팔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허무맹랑하지만 그렇지만 오타쿠들에게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가치가 있는 그런 굿즈들이 이제 극장판 은하철도 999의 흥행을 어떻게 보면 책임을 졌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용을 본다고 하더라도 두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성격이 다른데, 철학 아톰의 주인공은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아톰이죠. 아톰인데, 아톰은 뭐 데스카 오사무의 휴머니즘이 반영되어 있어서 굉장히 인간보다도 더 인간적인 로봇입니다. 휴머노이드죠. 이게 보게 되면은 그 가사에서도 그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 가사를 보게 되면 고코로 야사시 랄랄라 가가쿠노고 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 따뜻한 랄랄라 과학의 아들, 과학의 아이 아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상의 시대 같은 경우는 테크놀로지에 대한 굉장한 지금 생각하면 좀 너무 지나치다 할 정도로 낙관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학 대국으로서 일본이 쓰게 되면은 그런 우리가 꿈꾸는 이상은 실현될 것이다. 잘 먹고 잘 살고 선진국이 되고 그래서 미래는 밝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바로 아톰이라는 그런 캐릭터로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가쿠노코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과학의 아들, 과학의 아들내미로서 이 아톰에 대해서 모두가 다 긍정을 하고 있고 예뻐하게 되었던 그런 시대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뭐 코코로 야사시, 코코로 다다시, 그리고 마음도 착하고 그리고 굉장히 정의로운 아톰이 이제는 하늘을 날면서 이유를 위해서 싸우죠. 굉장히 이타적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희생해서 이유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아톰의 모습이 TV에 방영이 돼서 정말 누구나 싫어할 수가 없는 예쁜 캐릭터가 아톰이죠. 그래서 1인 1아톰 하고 싶다 할 생각이 저절로 들 만큼 아톰은 굉장히 밝은 미래, 휴머니즘, 그리고 테크놀로지에 대한 긍정 같은 것들이 압축돼가지고 아톰이 사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상의 시대를 대표하는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은하철도 999를 대표하는 캐릭터라고 한다면은 뭐 이 두 캐릭터죠. 두 캐릭터가 맨날 등장하게 되는 건데 이 뭐 철이 호시노 테츠로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뭐 이 철이보다 더 유명한 것은 메텔입니다. 메텔이라는 존재가 엄청난 카리스마와 임팩트를 시청자들에게 남기게 되죠. 근데 이 메텔이라는 여성 캐릭터는 보통 여성이 아닙니다. 이게 약간 판파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같이 엮이는 사람들은 다 좀 인생이 꼬일 수 있는 그런 아름답지만 위험한 여성이거든요. 근데 이게 특히 극장판이나 뭐 TV판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서 정의하는 말이 있어요. 세슌노 갱에, 와타시와 세슌노 갱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회를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오는데 청춘의 환영이다. 청춘의 헛개비다. 굉장히 아름답지만 허무맹랑한 고스트와 같은 존재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메텔의 설정은 뭐 TV판하고 뭐 애니메이션하고 좀 극장판하고 좀 다른데, 일단 극장판을 보게 되면은, 이 메테이란 존재는 이 철이의 어머니의 클론이에요. 젊은 어머니의 젊었을 때 모습의, 복제 인간입니다. 그리고 영혼은 그 안에 있는, 안에 있는 영혼은 바로 그때 당시에, 기계 인간을 만들던 기계 왕국의 여왕의 딸이죠. 딸의 영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클론이란 말 속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게 가짜 어머니죠. 그러니까 어떤 굉장한 모성애를 갖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환상에 적게 하게 하고 그리고 굉장히 몽환적으로 기대게 만들지만 사실은 가짜다, 클론이다, 환영이다 라는 것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계속 등장하게 되는데 이런 환영을 굉장히 쫓았던 시대가 바로 허구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은하철도 999의 내용은 뭐 물론 1회가 없지는 않은데 뭐 있습니다만 거기서의 초점은 뭐냐면은 철이의 자아 찾기이거든요. 나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 끝없는 여행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허구의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도망간다고 했는데 일단 지구부터 떠납니다. 지구부터 떠나서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본래의 나라 무엇인가를 좀 찾아가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봐주는 존재가 고스트로서 가짜지만 아름다운 환영으로서 메텔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혼자 가는 길이 굉장히 삭막하지만 그런 삭막한 길을 아름답게 꾸며줄 수 있고 그리고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환영으로서 메텔이 등장해서 그 노래 가사를 본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일단은 사이꿍다에서 시작하거든요. 자 떠나자, 극장판 주제가입니다. 자 떠나자에서 시작되고, 그리고 후렴구에 The Galaxy Express 39 will take you on a journey, a never-ending journey, a journey to the star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끝없는 여행으로 너를 데리고 가겠다. 은하철도 999라는 존재, 그 999라는 게 완성되지 않은, 천이 아직 못된 그런 미완성으로서 끝없이 어떤 환상을 쫓아가는 그 철이의 마음을 이 가사가 압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철이의 마음, 환상을 쫓는 마음이 중요하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톰 같은 경우는 가가쿠노코, 과학의 아들내미로서 아톰이 등장하고 있지만, 여기 메텔에서는 과학을 상징하는 기계 왕국의 여왕의 딸인 메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철이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기계인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테크놀로지의 정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찾아서 기계인간이 되고자 여행을 떠나지만 결국에는 과학을 완전히 부정하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게 이 서사의 기본 패턴인데, 그거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과학은 테크놀로지에 더 이상 어떤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내 꿈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허구의 시대에 이미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게 퍼져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탈피하고 never ending journey, 그러니까 끝없는 여행을 떠나고 싶은, 도망가고 싶은, 일단 지구부터 떠나는 그런 여행길이 이 은하철도 999에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7월에 나온 잡지인데, 여기 보게 되면 대우주와 환상미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인생의 목적이 없는 광활한 알 수 없는 신비와 모험을 떠나서 가는 여행, 그리고 그런 인생의 여행길에 뭔가 나를 아름답게 지켜봐주는 환상적인 어떤 존재, 환영이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키워드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어떻게 보면은 환상, 환영, 청춘의 환영을 제공해 주는 그런 산업으로서 문화산업, 애니메이션, 광고, 그리고 패션, 그리고 관광 같은 것들이 일본에서 인기를 끌게 되는 거죠. 예, 오늘의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에는 스포콘, 스포츠물이 60년대와 80년대 어떻게 다른지, 거기에서도 시대 변화가 어떻게 느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